서울의 다양한 생활 정보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쇼미더 서울. 오늘은 이제 방학을 맞아서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골치 아파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방학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 서울 남부 참교육 학부모의 김지영 집행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입시와 관련해가지고 아주 뜨거운 드라마가 있죠. 스카이캐슬. 네. 뭐 즐겨보십니까? 아니요, 저는 아직 말만 들었지 본 적은 없는데요. 어이구. 가는 데마다 얘기를 예.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벌써 13% 시청률 돌파를 해가지고 저도 조만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모니터를 하면서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대치동에 살면서 들었던 그런 소문들과 또 옆에서 경험했던 얘기들이 고스란히 드라마를 통해서 나오니까 여러모로 우리 입시 교육의 현장을 접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네. 이 방학 때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는 방학 때는 너의 수준을 한 그레이드 업 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이러면서 뭐 각종 학원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정보들이 있잖아요. 네. 사실 학원에서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고 학부모들이 거기에 좀 혹하는 측면들이 있죠. 그렇죠. 사실 좀 안타깝기도 한데요. 예. 요즘에는 학원에서 아예 학원 방학 특강을 많이 이제 개설을 해서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안 혹하죠. 보내자니 예, 맞아요. 우리 아이만 불안하죠. 뒤처질 것 예. 같은 생각이 좀 들죠. 자, 오늘의 주제는 겨울방학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입니다. 자, 새학년 준비에 열을 올리는 이 방학 때 요즘에 학원이 더 많이 붐빈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지금 방학마다 학원 투어를 하시는 학부모들이 주변에 꽤 많잖아요. 네, 뭐 중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사실 초등학생들이 요즘은 사교육을 더 많이 하고 뭐 꼭 주지교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예체능부터 해서 너무 많이 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저도 지금 우리 6살짜리 아들이 이제 7살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치원 방학이라서 이때다 하고 이제 태권도를 하나 딱 보냈거든요. 네. 그래서 워낙 집에서 같이 놀아줘야 되는데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태권도에서 좀 힘을 빼고 오라고 보냈는데 학부모님들이 항상 이 방학 때마다 어떻게 이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지 걱정이 많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방학 때? 저는 사실 아이가 학교 다니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방학 때는 별거 안 시키고 집에서 좀 늦잠도 늘어지게 자고 TV도 많이 보여주는 부모인 편이에요. 저도 그래요. 지금 12시까지 TV 보고 있어요. 네, 저도 그냥 7살짜리가 내버려 두는 편인데 그러고 이제 아이가 하고 싶다는 활동 또 가보고 싶다는 곳 뭐 그런 곳들만 뭐 한두 군데 정도 미리 좀 정해서 체험시키고 하는 정도입니다. 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금 방학 동안의 사교육이 급증해서 한 달 평균 사교육비가 평균 53만 원에 이른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저희 보십시오. 지금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73만 4천 원, 그리고 중학생이 64만 2천 원, 초등학생이 46만 6천 원, 미취학 아동이 36만 9천 원. 73.4%가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는데 이러면 진짜 학부모들은 방학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교육부와 통계청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 전국 초등학생 수가 271만 명인데 이 가운데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이 51.2%인 138만 명 규모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맞벌이 가구의 초등학생 자녀 가운데 최소 95만 명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맞습니다. 네, 통상 전체 초등 돌봄 교실의 10%가량이 방학 중에 운영을 중지하거나 단축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점을 고려하면 겨울방학 기간에는 이보다 더 많은 초등학생들이 약 2달 정도 돌봄 공백에 놓이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원을 두드리는 거죠? 그렇죠. 이제 마음이 급한 뭐 맞벌이 부부나 이런 분들은 뭐 학원뿐이 아니고 요즘에는 사설 돌봄 업체까지 좀 알아보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들은 바로는요, 뭐 이렇게 학원 버스를 옮겨 타는 일명 학원 뺑뺑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게 조금 위험하다 하니까 이제 이러한 학부모 의견을 반영을 해서요.
대규모 돌봄 학원들도 좀 생겨났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초등학원은요, 예. 무려 6,611제곱미터 부지에 건물을 올려서 주요 교과목부터 음악, 미술 같은 예체능 수업까지 저 이거 소문 들었어요. 네, 그야말로 풀코스로 예. 예, 돌봄 수업을 제공을 한다고 해요. 엄청 비싸다 그러던데. 뭐 1인당 교육비가 10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뭐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이제 무슨 도우미를 이용해서 좀 아이를 갖다가 좀 집에서 케어를 좀 해달라 이러면은 교육이 안 되잖아요. 교육이 안 그렇죠. 되는데 도우미 비용만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은 최소한 들어야 되고 또 150만 원짜리는 우리나라 사람이 없잖아요. 중국 사람이나 베트남 사람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 학부모들은 문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00만 원을 들어서라도 이게 싸다. 이렇게 생각할 그렇죠.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야, 엄청난데요. 지금 이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 현황이라고 저희가 우리 그래픽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이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는 보니까 95만이 돌봄 공백이 생기고 그리고 지금 초등 돌봄 교실로 케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26만밖에 안 되네요. 아이들이.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가 9.6만. 그리고 0.5만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그리고 시간제 돌봄이 6.5만. 시간제 돌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맞벌이 부부가 선택하기가 어려운 그런 곳이죠. 그렇죠. 예. 아니, 우리나라가 유독 이 입시 경쟁이 치열해서 그런 거 아닌가. 지금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풍속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저도 항상 다른 나라의 사례가 늘 궁금했는데요. 이제 이번에 좀 알아보니까요. 미국에서는 수년 전부터 숙제가 아예 없는 초등학교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숙제를 많이 내주지 않는 추세인데요. 그래도 학교에서 숙제를 좀 내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 숙제가 뭐 교육적 효과가 좀 불분명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에서 이런 판단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고요. 그 시간에 차라리 뭐 운동이나 야외 활동을 하거나 또 가족들과 시간을 충분히 보낼 수 있는 뭐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이들에게 보다 좀 얻는 것이 아이들에게 더 많지 않나 이런 판단에서 숙제를 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실제로 저 유태인들 같은 경우는 숙제 그런 개념이 아예 없는 것 같은데요. 유태인은 너무나 유명하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하브루타 열풍이잖아요. 그래서 뭐 질문식, 그 토론식 질문 수업이죠. 하브루타 수업을 뭐 부모가 집에서 직접 홈스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전에 탈무드 굉장히 인기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고 대화하고 답이 나오면 그것 가지고 또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은 이런 답을 했대더라 하면서 보여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교육을 한다고 들었고 캐나다 같은 경우도 방학 때 숙제 전혀 없다면서요? 네, 캐나다는 방학이 좀 짧더라고요. 한 2주 정도 방학이 있는데 그 시간은 뭐 말 그대로 쉬고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과거보다 확실히 방학 숙제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건 사실인 것 같은데 여전히 뭐 현장 학습을 해야 된다든가 부모와 뭘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데 뭐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와 함께 다양한 경험 해보기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뭐 좀 특별한 어떤 접근 방법들 이런 게 필요할까요? 방학이 되면 이제 저는 좀 저희 아이들을 많이 놀리는 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방학 기간에만 뭐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알아보면 좋겠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겨울방학을 맞아서 아주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선 시내 주요 공원 등 10곳에서는요. 어린이가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48개나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의 대표적인 생태공원인 길동 생태공원에서는요. 겨울을 견디며 봄을 준비하는 나무들의 겨울 눈을 관찰해보는 겨울눈 관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생태 전문가와 함께 공원 곳곳에서 숨어서 추운 겨울을 보내는 곤충들을 찾아보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재밌겠네요, 저거. 또 남산공원에서는요, 나무의 나이테를 관찰하고 주변 환경에 따른 나이테의 성장 변화를 알아보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눈의 결정체를 관찰하고 눈사람을 만들어보는 남산에서 눈을 만들어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예, 예. 또 재미있는 윷놀이를 통해서 한양도성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한양도성 순성 윷놀이도 한다고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월드컵 공원에서는요. 예, 예. 공원의 부산물인 드라이플라워나 허브 등을 이용해서 공예품을 만드는 공방교실과 예. 또 천체 일정에 맞춰서 부분 일식, 금성, 겨울 별자리를 관측하는 천체 관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아, 부분일식이 어저께 있었다고 저 들었는데. 아, 그런가요? 예, 예. 네. 이걸 관측을 했군요. 중랑 쪽에서도 캠핑 숲이 있잖아요. 네. 예. 중랑 캠핑 숲에서도 숲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예.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곤충 이야기 프로그램 그리고 직근 공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예. 서울 숲에서도 뭐 체험 프로그램이 있죠? 네. 서울 숲에서도 겨울철 도심 속 자연에 살고 있는 다양한 숲속 친구들, 숲속 곤충들을 만나볼 수 있는 예.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기 저 어떻게 지금 신청을 하면 됩니까? 네, 참가 신청은요. 서울시 산과 공원 홈페이지나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교육을 클릭하시면 원하는 활동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예, 뭐 대개 참가비가 1,000원, 2,000원 정도니까 뭐 아주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텐데 네. 뭐 여러 장소를 찾아다니지 않고 한 장소에서 모든 것을 갖다 즐길 수 있는 그런 곳 없습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저도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이용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서울시 최초의 어린이 복합 체험 문화시설인 서울 상상나라에서도 아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더라고요. 예, 예. 프로그램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진행 중인 프로그램으로는요, 마음아 안녕이라는 기획 전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예. 어린이들이 다양한 감정을 탐색해 본 뒤에 색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합니다. 예, 예.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해서 참여할 수 있고요. 예. 역시 참가비는 프로그램별로 3,000원에서 1만 원 사이라고 합니다. 예, 예. 또 음악과 악기 등을 이용해서 신체 표현을 하는 열려라 내 마음, 꿈과 관련된 명화를 감상하는 드림캐쳐를 또 만들어보는 예. 동그란 꿈속 세상, 예. 또 전시를 감상하고 내 마음을 디자인해보는 감정 탐험대 같은 예. 프로그램도 있고요. 예. 또 LED 전구와 크리스탈 볼을 활용해서 방향제 전구를 만들어보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또 무료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예. 거울에 비친 표정을 관찰하고 필름지에 내 마음을 그려보는 프로그램이나 예. 또 36개월 미만의 영유아와 부모님이 함께 놀이할 수 있도록 알록달록 휴지놀이라는 프로그램도 다음 달에 무료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 뭐 아이들에게 자기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게끔 하고 또 감정을 좀 이해하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언제 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스스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하려면 자꾸 이런 훈련들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저처럼 이제 사내가 있으면 일단 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스포츠 이벤트 뭐 어떤 게 마련되어 있나요? 네, 서울의 대표 야외 스케이트장인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서는요. 네. 2월 10일까지 운영을 하는데 입장료가 예년과 동일하게 1,000원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통합 운영 사이트에서 예매할 수 있고요. 네. 또 할인 팁을 좀 드리자면요. 네. 제로페이로 구입하면 거기서 아하. 또 30%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네. 또 선착순 100명은 100원에 또 이용할 수 있는 행운도 예,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요즘 대세죠. 컬링도 즐길 수 있다고 해요. 여기서 컬링을? 네. 예. 저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동계 스포츠는 뭐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멀리까지 나가야 하기 때문에 네. 장애인분들이나 또 취약계층 청소년분들이 이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요. 예. 서울시가 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스키 캠프를 마련했어요. 알겠습니다. 뭐 스키 강습뿐만 아니라 뭐 수제 비누 만들고 하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기억하셨다가 이제 참가 신청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풍성한 소식들과 함께
찾아오셔서 고맙습니다. 참교육 학부모의 김지영 집행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